아,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이 보니까 우리 프린터 있죠? 자, 6장. 개발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요.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이제. 우리 실제 요 개발에서 보니까 매년 두 문제. 관리가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4개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개발부터 할 건데, 우리 개발 보니까 그 책에 있는데, 항상 이 개론 과목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개 테마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은 동네 슈퍼등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 대형 어떤 쇼핑몰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만들 목적이다 보니까 항상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과정, 이 순서,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알지 못한 위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발 과정과 위험에서 보통 한 문제인데 특히 중요한 건 개발 과정은 그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자, 총 몇 단계죠? 개발 과정 순서가 총 몇 단계예요? 총 7개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할 것은 4단계, 7단계, 한 개 더 보면 2단계. 그러니까 2단계, 4단계, 7단계 꼭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요 위험은 크게 3개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법률상 위험과 비용 위험 등이 있는데 어쨌든 요 위험에 대한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은 좀 정리하시라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개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개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내용 자체가 크게 2개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한다고 이게 다른 말로 공공 또는 무슨 개발? 공영 개발이죠. 민간이 개발하는데 이건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주로 공부할 거는 공영 개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민간 개발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무조건 개발만 중요하지 않고 개발 반대말이 뭐가 있죠? 반대말? 개발 반대. 보존. 그지? 그래서 개발과 보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좀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개발이 더 중요하면 개발하겠지만 보존이 더 중요하면 그 지역 어떤 특징지를 보존하겠죠. 그러니까 보존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보겠지. 그죠? 이 보존이나 이 말은 결국 뭐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뭐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묶어주겠다 이 말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분명히 피해보게 돼 있다고. 그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하면 곧 그게 TDR, 이런 게 TDR. 이와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자, 특히 우리 개발은 매년 2문제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여기에 분명히 중요하다고. 예? 특히 우리 개발 내용 중에 뭐 있습니까? 민간 개발이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건 딱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거기 첫 번째 있는 개발 과정. 예, 과정부터 하겠습니다. 1절 프린터. 자, 우리 항상 전공 수적 보면 이래서 나왔습니다. 책에 대한 제목이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수험서 말고 전공서 봤을 때 이런 이 제목이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 우리 개발 과정 총 7단계인데 우리 아마 그 프린터를 보면 알겠지만 4단계 제목이 뭐예요? 타당성이지. 자, 보자고. 7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4단계이니까 이걸 따로 떼어서 보겠다는 거야. 그 말뜻이. 또한 개발 관련된 위험이 크게 3개 있는데 그 3개 뭔가 우리 프린트 아마 뒷장이 있을 거예요. 뭐뭐 있습니까? 비용 위험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법률상 위험, 시장 위험이 있죠. 원래 책이 사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보니까 우리 이 개발 과정 아까 했지만 물론 이 7단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꼭 공부할 건 2단계, 4단계 요거 3개를 공부하세요. 7단계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발 과정부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는데 이 순서는 이미 우리 과거에 두 번 시험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개발 과정에 대한 순서는 앞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굳이 그 순서는 기억하지 말고 다만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개발 과정은 맨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여기 창원시에 황토와 관련된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먼저 생각할 것 같아. 내가 현재 개발업자라면. 그래서 1단계가 뭐냐 결국은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 동네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거기에만 우리 1단계 뭐 나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아이디어 또는 구상당이 나 있죠. 거기 그 말이에요. 아이디어 또는 구상당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는 뭐 있습니까? 너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와서 이런 게 수익성이 있냐 없냐 한 단계 와서 시장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시장 조사. 그러니까 2단계 결국은 시장 조사인데 2단계 제목이 뭐냐? 이 제목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이걸 갖다가 자꾸 암기하시면 가장 큰 단점은요. 나중에 들어가시면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나 현재 여기 있는 창원에 아파트 지어준다. 어떨까 생각해봤지? 와서 시장 해보라는 거야. 응? 이런 걸 다른 말로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같은 말이 뭐냐?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자, 번역 잘 하셔야 돼. 다시 할게요. 이 말 아닙니까? 개발 뭐 있습니까? 하기 전에 가능성을 따져본다. 실행하기 전에 가능성을 따져본다. 같은 말 사업 타당성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더 미리 한번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주로 어떤 걸 하냐 묻거든. 이때 주로 뭐 하겠습니까? 와서 시장 조사할 목적이 뭔데? 뭐 할 목적이요? 과연 내가 현재 이런 건물 지었을 때 과연 이적의 어떤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검토할 목적이지 사실 다른 거 검토할 목적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익성 구체적 분석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내가 건물 지어줄 수 땅이 분명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창원시가 현재 수익성이 있냐 없냐 대략적 즉 개괄적인 수익성을 검토할 목적입니다. 자 해보니까 대충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세 번째 뭐 하겠습니까? 실제 와서 네가 집 지어줄 땅 좀 찾아보라는 거야. 이게 뭐냐? 3단계 뭐 있습니까? 부지 모색 및 부지 구입 단계라고. 그래서 내가 부지 구입했네 하면 이제 4단계는 뭐 있습니까? 이 땅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분석을 해볼 건데 이 4단계 이름이 꽤 중요하거든요. 단계가 2단계, 4단계 꼭 구분하셨는데 자, 칠판 보시죠. 4단계 제목은 앞에 전 또는 예비적이란 말이 빠진 상태에서 요 뒤에 있는 개발 가능성, 사업 타당성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이거 뭐 있으면 4단계라고. 그러니까 2단계를 쓸 목적은 결국은 4단계에서 구분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 또는 예비 들어오면 이건 2단계 설명. 그 다음에 전 또는 예비가 없이 실행 가능성, 개발 가능성 또는 사업 타당성 나온 순간 이건 4단계 설명이라고. 그러면 4단계는 내가 현재 집 지을 땅에 대해서 뭐 있으면 한 강이 분석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걸 분석하냐 묻거든. 이때 와서 뭐 있습니까? 한 강이 따져보니까 구체적 분석한다. 이 구체적 분석 말뜻이 뭐냐? 우리가 프린트에 있듯이 완전한 사업 타당성 분석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업 타당성 말뜻이 뭐냐?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기술, 법, 경제 이 모든 걸 한 강에 다 따져보겠다는 말뜻이. 그럼 이 중에서 특히 모든 사람이 가장 어디 관심 있습니까? 요거지. 건물 지어서 내가 얼마 돈을 벌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그러니까 경제적 사업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요걸 좀 따로 띄워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법률상 하자가 없고 기술상 하자 없는 다 분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업 타당성을 따라 분석해 보니까 얘도 일정 어떤 순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우리 과거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 시험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순서는 이겁니다.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마지막에 투자 결정, 이런 순서에 따라 하게 돼 있는데 글쎄 아마 앞으로 다시 이게 순서 시험 낼까? 안 낼 것 같은데 고지 낸다면 다른 건 보지 말고 좀 애매모호한 거 있지. 누가 애매모호하죠? 여기 애매모호한 것 같아 보니까 그지? 시장과 시장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반업 차이겁니다. 응? 순서에서 순서 나오고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글자 작은 게 앞에 있어. 응? 실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은 중요한데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항상 나와. 100%. 이 두 개 차이가 뭘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장, 지역 경제가 뭘까?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또 밑에 뭐 있습니까? 뭐 투자 결정이 가끔 시험 나오긴 하지만 나와본다 이건 틀린 말 낼 게 없다. 사실 없다고. 결국은 내봐 여기서 뭐 있습니까? 예, 시장과 시장성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걸 자꾸 암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보자고. 요거요. 지역 경제 왜 분석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역에 있는 경제, 동네, 이 동네 경제 분석한다고. 주로 뭘 분석할 건데? 이 동네는 뭐지 보니까 인구란지, 소득이란지, 그죠? 뭐 주민 구성이란지, 뭐 등등등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걸 분석한다 생각하면 돼.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할 목적이지. 그래서 이걸 분석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농촌 지역에 제가 있죠. 농촌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대. 분양 되겠냐고 이거. 농촌은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 중요한 것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죠? 아파트는 넓은 공간이 필요 없죠.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대부분 보니 거의 다 우리 직장인데 거의 다 젊은 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에 이런 동네 40평 집을 짓겠대. 이 팔리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이 동네를 분석해 어떤 집을 지을 거면 결정할 목적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동네 현재 뭐 주민 구성이란지 또 경기 상황이란지 등등을 쭉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게 거시적 분석인데 해보니까 젊은 계층 많고 또 소득이 높은 분이 꽤 많더라.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경기 굉장히 좋아지겠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건 현재 이 동네 보니까 이 큰 평수의 집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좀 팔릴 게 이런 게 좀 괜찮겠네 이렇게 간다고. 이런 걸 결정할 목적이 사실은. 최근에 우리 서울시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걸 좀 분석하기 시작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불과 한 6년, 6, 7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뭐 있습니까? 40평이 굉장히 많이 이게 선호했다고. 이 선호한 목적이 뭔가 결국은 이게 우리 40평 방 한 4개인데 가구 구성원 한 4명 되면 40평에서 40평에서 방 4개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보통. 한 30평 필요한데 왜 이걸 선호한지 압니까? 투자 목적이었어. 근데 그 당시는 워낙 40평 부족했거든. 그래서 이게 확 지어주니까요. 한 7, 8년 전에 보니까 얘나 40평이나 한 30평이나 거의 가격대 비슷했다고. 별반 차이 없었다고 이게. 실제 매매가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40평 거의 안 지었거든요. 대부분 요새 거의 짓는 게 20평대, 30평 초를 많이 짓더라 대부분 다. 그러니까 40평을 짓는 게 10% 미만이 대부분 최근에. 그러니까 서울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투자 목적 서울이 어디 바뀌는가 하면 이 40평 바뀌더라고요 이제. 별 집이 별로 없으니까. 또 어떤 특징이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광복에서 40평 가면 거의 지금 현재 매매가 한 14억 넘었거든요. 15억 정도. 그러니까 워낙 비싼 결과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젊은 애들이 보니까 이 자기 부모하고 서로 합가하더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오히려 40은 굉장히 사람 많이 찾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던데 자, 어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이와 같은 걸 분석해서 현재 이 동네에 있는 습성들을 먼저 파악해 본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집을 지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거 이게 지역경제 분석을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 집을 짓는다 해서 무조건 집이 전부 다 뭐 분양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응?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 이 동네 40평을 필요한 수요자가 얼마 있을까? 또 이미 지어진 집이 얼마 있을까 분석해 본다고. 해보니까 한 10,000세대 정도 필요한데 이미 지어진 건 15,000세대 만들었다. 이건 대신 집 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판단할 목적을 만들어진 게 뭐냐고. 이게 시장 분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 장소죠. 그래서 나오거든 오징이는 수요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공급을 분석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시장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요 수요 공급이 나왔을 때만 시장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해보니까 대충 이게 수요가 현재 10,000세대 필요한데 5,000세대 이미 지어졌더라. 벌써 보니까 초과 수요 발생했네. 5,000세대가. 그럼 집 한번 지어볼까? 이제 생각이 든다고. 이게 다르면 시장 분석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 집을 무작정 짓는다 모든 게 다 팔리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요 중에서 3,000세대만 지어주겠다. 이걸 지어주면 대충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그 분양률을 분명히 따져볼 것 같아. 그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분양을 해보니 한 80% 정도 분양되겠네. 그래서 한 2,400세대 분양되겠다. 이와 같은 걸 분석할 목적을 만들어진 게 뭐냐고. 이게 시장성이라고. 그 시장성은 이게 시장에 대한 성량 이 말 뜻이에요. 동량.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집을 지면 과연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걸 알아볼 목적이라고. 즉 같은 말이 뭐냐? 내가 현재 이런 집을 지면 과연 경쟁력이 있냐 없냐? 즉 분양될까 안 될까? 경쟁력 유무를 따져보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시장성이라고. 그러면 이걸 분석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분석 방법이. 자, 분석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게 흡수율 분석. 자, 지금 하고 있는 흡수율 같은 말이 뭐냐? 분양률이야. 같은 말이. 반대말이 미분양률.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공가율. 그래서 흡수율 반대말 공가율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흡수율 말 뜻이 뭐냐? 개념을 좀 정리하시라고. 자, 흡수율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걸 분양했을 때 소비되는 비율 또는 분양되는 비율 이지 절대 이 말씀 공급되는 비율 이 말씀은 틀려. 자, 지금 분명히 분양되는 율이거든. 이런 개념이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걸 왜 할 것인가? 목적이 뭐냐 묻거든. 목적이 뭐냐 묻거든. 자, 얘는 추세 분석할 목적인데 추세 분석할 목적인데 이 추세는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추세 분석할 목적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시험에서. 자, 우리가 목적은 이미 분양된 양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앞으로 분양될 양을 파악할 목적이요. 그지? 나 아직 건물 안 지었다고 지금 현재 이런 건물 지으면 어떨까 지금 따져보고 있다고 지금. 그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중요한 건 과거란지 현재 분석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 추세 분석할 목적입니다. 이게 꽤 중요한 거예요. 그래 보시면서 자 그러면서 보니까 자 계속 가볼게. 보자고 또. 그래서 이 정도 지어지면 어떨까 이제 생각이 분양되겠다 판단했는데 또 분양가를 알아보니까 분양가가 2억 정도 되었더라.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대충 수익 얼마 되겠습니까? 4,800억이죠? 이때 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보니까 3천억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난 현재 순수익이 1,800억 남더라. 이와 같은 걸 분석해 주는 것 이게 뭐냐란 말로 저기 있는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 타당성 분석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수익과 비용을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목적이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할 때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저기 투자 분석 결과는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전문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었다고. 판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개발업자는 이걸 갖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업자는 때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 비록 이런 흐름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요 두 개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됐으니까 이제 현재 건물 등을 짓겠다는 거예요. 건물 지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제 5단계 가보니까 5단계 뭐 있습니까? 집 지을 때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5단계는 금융 단계. 그 다음에 돈 끌어왔어. 이제 끌어온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건물 짓겠지?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 6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 단계 6단계고. 자, 건물이 완공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 건물 분양해야 되지? 분양한다 이게 마케팅, 마케팅 이란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케팅은 물건 파는 건데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도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임대 활동 두 개 있는데 이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임대 활동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임대 활동은 우리 아파트는 분양할 때 초기 분양합니까? 후기 분양합니까? 그죠? 초기 단계부터 임대활동 한다. 또한 같이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무슨 말인가 이런 거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설명되어 있을 건데, 그죠? 대규모 쇼핑몰 같은 것은요, 대규모 어떤 사무실 등은 중요 임차자, 즉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임차자, 이게 다른 말로 정박이라는 말은 장기 임차자입니다. 사전에 확보할 필요 있는 거죠. 미리 이런 큰 빌딩은요, 오랜 기간 머물고 있는 임차를 미리 확보는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면 빈집은 그만큼 적어지거든. 그죠? 그와 반해서 우리 임대용 주택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소득이 낮은 분의 집을 찾아다 보니까 이런 분은 돈이 없는 결과 미리 어떤 집을 살 열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그와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대활동은 달라진다. 이런 말 마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에 있는 개발 위험. 항상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을 것이다. 자, 중요한 위험이 크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위험이 있고, 두 번째 비용 위험이 있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시장 위험이 있는데, 물론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제일 먼저 있는 이 대책을 먼저 봐보자고요. 지금 하고 있는 법률상 위험, 우리 개발 과정에 있는 4단계. 이 4단계는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개발 과정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타당성 분석이죠.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일 때 타당성 있다라고 판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가서 이제 인허가 밖에서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 가보니까, 구청 가보니까 개발 안 된다는 거야. 허가 안 내주겠다는 거야. 이런 게 일종의 법률상 위험이라고. 그러면 해결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게 있죠. 그 요건 맞추면 안 돼. 무조건 그 요건 맞추면 무조건 허가해 주게 돼 있다고. 따라서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는 토지수는 절대 뭐 있습니까? 이건 허가를 꼭 내주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자, 개발 과정의 5단계가 보니까 건축 단계이고, 그 다음에 6단계가 뭐 있습니까? 다시 5단계 금융 단계이고 6단계 건축 단계죠. 그래서 원래 건물을 짓기 전에 보니까 건축비가 대충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거라 예상했는데 개발되는 기간 중에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비용 위험인데 여기에 해결 방식이 뭐냐 묻거든. 자, 이런 겁니다. 여기 개발업자와 둘이 건축업자 둘이 협상하는 거예요. 야, 네가 보았듯이 현재 이 건물 짓는데 100억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자재비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최대한 요만큼 돈을 줄 테니까 120을 줄 테니까 이 건물 지어줄래 물어봤다고. 얘가 코라지. 코라 뭐 있습니까? 얘가 돈만 주면 무조건 아무리 건축비 올라가도 얘는 무조건 이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럼 결국 업자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모든 의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은 방식을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최대 가격 보정 계약 이 말 뜻이 이게.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우리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7단계가 뭐냐고. 이게 마케팅이거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 분양을 딱 해보니까 요만큼 분양됐다. 30%. 결국 난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방식은 뭐 있어? 30% 딱 분양돼서. 가장 좋은 방식은 나 같으면 무조건 가방 쓰고 도망갑니다. 그게 제일 빠를 거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이 분양등을 잘못 판단했다면 사실은 나 같은 분양을 보세요. 이런 것만 잘 분석한다면 절대 뭐 있습니까? 저와 같은 어떤 미분양대 발생되는 걸 그만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책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시장위원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그럼 참고로 연구란 말과 분석은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 결국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위험을 전부 다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전체가 딱 한 문제 된다 생각하면 돼. 전체가. 그래서 그와 같은 거 보시면서 그럼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이제 요 책을 좀 보는데 책에 대해서 보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책이 조금 약간 우리 개발을 자꾸 빼버렸던데. 자, 책 어디 가신가 하면요. 425페이지 있는 그 부동산 이용은 일단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시라고. 시험 안 나오니까. 쭉 넘어가서 자, 저기 있는 431페이지. 자, 433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서 개발 과정이 있다죠. 그래서 이걸 우리 책은 433페이지입니다. 책을 좀 잘 보셔야 돼. 책이 좀 이상하니까. 자, 개발 과정이 있는데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434페이지 보니까 개발 위험 있죠, 건 2번에 434페이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35페이지 뭐 있습니까?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죠? 그죠? 예, 여기 435페이지인데 이런 순서인데 이걸 책을 잘못 본 사람은 이 전체 다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우리 전공식은 무조건 같이 묶어서 하나의 절이에요, 절.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걸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라고, 무조건. 그러면 자, 일단 그 책 봐볼게요. 첫 번째 다시 433페이지. 양가로 4번 부동산 개발 과정이 있다죠. 거기 있는 박스에 순서가 있는데 이 책을 무시할 목적 아닌데 저 같으면 제가 책을 쓴다면요. 이건 저기 수험서거든요. 그러면 거기 개발 과정에 있는 총 7단계 설명 다 해주겠다고. 근데 우리 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나올 요것만 딱딱 해주고 말았던 거예요. 4단계, 7단계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1단계가 뭐고 2단계 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게 원래 기본서.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거기 갈로 1번 예비적 사업 타당성 무조건 중요한 말은 대략적 수익성, 뭐 대략적 계산의 수익성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타당성 분석은 거기 동그라미 1번 뭐라 했습니까? 기술, 경제, 법률 측면을 다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 말은 모든 걸 다 분석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이 4단계 워낙 중요한 우리 책은 다시 어디 가는 거면 저기 있는 435페이지 갑니다. 가보니까 밑에 큰 3번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양가로 1번 보니까 맨 밑에 박스에 여기 있는 요 순서 있죠?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D장 가볼게. D장에서 436페이지 가로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첫 번째를 뭐 있습니까? 나와 있듯이 인구, 가구, 고용, 뭐 소득, 즉 이거 암기하지 말고 그냥 동네 분석한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자, 가로 2번 시장 분석은 무조건 중요하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죠. 수요와 공급 분석 이거 보시고 그 동그라미 1번, 2번 보지 마.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여기 나올 뭐 그런 집은 아니라고. 그다음 가로 3번 시장성 분석도 중요하면 첫 번째 줄 나 있죠. 뭐뭐 있습니까?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나 있죠. 이거 밑줄.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흡수율 분석이라 나 있는데 얘는 중요한 말은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될 것인가, 즉 소비되는 비율 파악을 목적이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4번에 뭐 있습니까? 흡수율 분석 목적은 단순히 과거 추세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미래 흡수율 파악할 목적이죠. 그다음 가로 4번, 가로 5번 그냥 넘어가시고 밑에 양가로 2번은 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칠판 보세요. 자. 이거 자꾸 착각하는 사람 꽤 있던데 또 특히 강의하는 분 자꾸 착각하시던데 자 보세요. 원래 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던 원서는 근데 원서를 가지고 1번 애들은 요 원서를 뺏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식을 만들었을 때 요거 3개를 묶어서 뭐라 하냐니까 이게 시장 분석 요거 2개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경제성 분석 이렇게 돼 있다. 1번식 책에는 그러면 이거 2개 시험 못 내? 1번식인데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이 그 말입니다. 요거 3개 묶어서 보통 원서에 있는 내용 갖다가 묶어서 1번 애들은 시장 분석 요거 2개 경제성 분석인데 이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자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예, 저기 있나 433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에 있는 예, 마케팅 단계 7단계죠. 자 7단계도 중요한 말은 우리 거기 설명돼 있지만 동그라미 2번입니까? 2번 보니까 초기 단계 임대활동은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다. 이런 거 보시고요. 자 D장 이제 434페이지 컨 2번 개발 관련 위험 있다죠? 위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양가로 2번 자 개발에 따른 위험의 던 종류가 있는데 우측 가볼게요. 가로 1번 법률상 위험. 자 법률상 위험은 중요한 말은 대책이 중요한데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이게 법률성 위험에 대한 대책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시장 위험도 중요한 말은 설명이 쭉 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시장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은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 있죠. 연구란 말과 분석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일단 그래 가시라고. 가로 3번 비용 위험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설정 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지금부터 예, 천재 문제 풀기. 자 천재 있는 내용 보니까 예, 223페이지. 223페이지. 자, 2-1번부터 갑니다. 2-1번 가보니까 거기 있는 계략적 수익성 나누는 순간이 무조건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야. 그 다음에 2-2 갑니다. 2. 타당성 분석적 4단계성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 보시고 2-24 갑니다.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 즉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개발업자는 뭐 이걸 채택 또는 기각할 수 있죠. 그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 그냥 쫙 넘어가세요. D장 가볼게. 자, 2-3131 2-28은 이 말입니다. 2-28은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자 칠판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분양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 얼마 분양될 거 어디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매매는 임대될 가능성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잠시 보세요. 나오거든. 시장 분석 중요해. 그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중요하다 보시라고. 이거 암기하지 말고. 수요 공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분석한다 보시면 안 돼. 비록 과거에 시험 났던 것은 시장성 분석이 중요하다 했지만 굳이 그거 보지 말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둘 다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1. 자, 3일은 뭔가 하면 그 되면 인구 고용 등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지역 경제야. 그 다음 2-3이 가보니까 자, 물론 경기 변동이 좀 중요하면 그 시적 나오는 순간 이게 동네 분석이든 그 실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지역 경제이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41, 42, 43 요 세 개 꽤 중요하거든. 어제 먼저 볼게 2-42부터 자, 쭉 가보니까 수요 공급 나있지. 수요 공급 나무 이건 시장 분석이고 2-43 갑니다.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나있죠.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분석 어디건 다른 말로 시장성 분석이지. 그러면 2-41 가보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수요 대체성과 경쟁력. 자, 잠시만요. 이 수요만 나타내서 무조건 이게 시장 분석 아니야. 수요 대체랑 곧 경쟁력 따지는 거거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신 어떤 빌라, 고급 빌라가 있냐면 이거 곧 대체라고 사실. 이건 경쟁력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요 공급 요 말 나오면 곧 시장 분석이고 수요 대체성, 수요 경쟁 나오면 곧 이건 전부 다 경쟁력에 대한 설명이 곧 이건 시장 분석이야. 구분하라고 이거는. 그래서 거기 내용 결과는 시장 분석이다. 그죠? 자, 우측 가보니까 3-1번 갑니다.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언제부터 초기부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2 가보니까 개발의 마케팅은 개발 사업 마케팅 임대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매도 두 개 있네. 3-2 가보니까 넘어가고 4-21, 22 이건 두 개는 꽤 중요한 거죠. 4-22부터 문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쓰는 순간 이건 다른 말로 흡술 분석이죠. 4-21 가볼게. 2를 가보니까 흡술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에 있는 추세 분석할 목적이지 과거나 현재 분석할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1이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설명 학자가 누군지 아면 이게 워포더인데 이 워포더는 사람 자체를 큰 의미를 갖지 말라고 그냥 이런 사람 있다 보시면 안 돼. 뭐 괜히 그건 누구냐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자, 워포더는 개발 위험의 법률 등등을 구분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쭉 가보니까 자, D장 가볼게요. 226페이지. 5-2 가볼게요.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위험이거든. 그래서 이건 시장 위험을 한다 이 말이고. 자, 또다시 밑에 있는 5-24 가볼게요. 이자율 변화, 시장 침체 이런 건 전부 다 시장 위험이지. 그 다음에 5-31 가보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이지. 소유권 등은 사법이죠. 그 다음에 5-32 가보니까 군사보호시설 이건 결국은 법률상 위험합니까? 자,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34 가볼게.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쓴다. 이건 법률상 위험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5-41 가볼게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위험이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죠? 자, 그리고 거기 있는 6-2번 오답이 있는데 자,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뭐 있습니까? 건설자가 올라가도 부정적이죠? 니은번, 자, 디귿번,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에도 뭐 있습니까? 조합원 부담금 인상에도 곧 이건 부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용적률 활성이 좋은 거지?
쭉쭉 가서 공사기간 연장이 또 부정적이죠? 또 기부채납 증가가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네, 답은 디귿도 포함돼. 기역, 디귿, 비업, 슛 4개. 그 디귿도 포함되는지 보시라고. 자, 오래 보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 자, 좀 쉬었다가 228페이지 개발 내용 할게요.